새벽 5시 전남 여수의 작은 항구 마을. 저는 정우순, 이곳에서 15년째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가게를 물려받아 혼자 꾸려가고 있는데 솔직히 요즘 장사가 쉽지 않아요. 큰 횟집들 때문에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돌리고 있거든요. 40살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면서 이 작은 횟집만 지키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순아,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라고 걱정해 주시지만 이 가게가 제 인생의 전부인걸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정각에 오시는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김말순 할머니 74세. 처음 뵌 날이 아직도 선명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8월 말이었는데 할머니가 우산도 없이 오셨더라고요. 사장님, 광어회 15kg 포장해 주세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15kg이면 저희 하루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문이었거든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물어봤죠. 할머니, 15kg 맞으세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셨어요.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심지어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심하게 하셔도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감동했어요. 이런 단골 손님이 있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는 하루 이틀이면 상하는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이 많은 양을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걸까요? 더 의심스러웠던 건 할머니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낡은 검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 그리고 빛바랜 검은 가방. 계절이 바뀌어도 옷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름에도 긴팔, 겨울에도 같은 점퍼. 결제할 때도 이상했어요. 항상 현금으로, 그것도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세면서 계산하셨거든요. 손도 많이 떨리시고 계산하는 동안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셨어요. 마치 누가 지켜보고 있나 확인하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짧게 인사하시고는 서둘러 나가셨죠. 가끔 많이 파세요. 덧붙이시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얘기는 전혀 안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할머니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 한국 끝쪽에 혼자 사시는 분? 가족은 없는 걸로 아는데. 남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던데.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의심이 커질수록 밤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제 착각일까요? 혹시 할머니가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건 아닐까? 요즘 그런 사례가 많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개인이 대량으로 구매해서 불법 음식점에 납품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거든요. 혼자 사시는 74세 할머니가 매일 15kg씩 사가신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불법 음식점 납품, 식품위생법 위반, 개인 대량 구매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죠. 그런데 정말 비슷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이 대량으로 식재료를 구매해서 무허가 음식점에 납품하다가 걸린 사건들이요. 벌금만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심한 경우엔 영업 정지까지 당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만약 제가 모르고 그런 일에 연루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이런 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평소처럼 오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더 초조해 보이셨어요. 가방을 꽉 붙들고 계시고 자꾸 시계를 보시더라고요. 사장님,
오늘은 좀 더 빨리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회를 포장하는 동안 할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봤어요. 손목에 낡은 실버 팔찌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새겨져 있더라고요. 분명 돌아가신 남편분이 주신 거겠죠. 포장이 끝나고 계산할 때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이렇게 많이 사가시면 다 드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순간 움찔하시더니 잠시 망설이셨어요. 손주들이 좋아해서 그래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시고 말이에요. 그런데 손주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어디 사세요? 여러 명이에요. 멀리 살고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워서 그냥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맞았어요. 그날 밤 지인인 한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청에서 위생 담당하는 38세 공무원이에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죠. 소라도 저처럼 혼자 살면서 일하는 여자라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소라야, 바쁘지 않으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응, 우순아, 무슨 일인데? 혹시 불법 음식점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순아,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결국 할머니 얘기를 다 했어요. 소라는 점점 심각한 목소리가 되더라고요. 그거 정말 수상하다. 요즘 그런 사례가 정말 많거든. 개인이 대량으로 사서 무허가 음식점에 납품하는 경우. 정말? 응, 특히 회 같은 고급 식재료는 더 그래 무허가 일식집이나 포장마차에서 싸게 팔려고 그런 루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라의 말을 들으니 확신이 섰어요. 분명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괜히 할머니만 기분 나쁘시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불법이라면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여자로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했고요. 다음 날 소라와 함께 할머니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소라가 망설였지만 공무원으로서 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순아, 너도 걱정되잖아. 라며 결국 동의했어요. 새벽 5시 30분 우리는 횟집 근처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정확히 6시에 나타나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회를 사간 할머니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마을 끝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어요. 두 여자가 혼자 계신 할머니를 몰래 따라간다는 게 좀 어색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항구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니 오래된 창고 단지가 나왔어요. 폐업한 수산업체들의 창고였는데 대부분 비어 있거나 창고용으로만 쓰이는 곳이었죠. 저기 들어가시네. 할머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낡아 보이는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뭔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뒤쪽에 작은 창문이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 틈새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과 노숙인 10여 명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남자, 여자, 심지어 아이들까지.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마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다양했죠. 그리고 할머니가 가져온 회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일회용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한 명씩 나눠주시고 계셨습니다. 어멀리 오늘도 고상하셔서요. 한 베트남 남성이 서툰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진짜 할머니가 손주들 챙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 필리핀 여성이 아이에게 회를 먹여주고 있었어요. 아이는 처음 먹어보는 건지 신기해하면서도 맛있게 먹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괜찮아요. 우리 애들 잘 먹어야지. 창고 한쪽 벽에는 낡은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웃고 계시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숙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께 깊게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음식을 언제 먹어볼 수 있을지 몰랐는데 천만에요. 드시고 힘내세요. 소라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진실이었다니. 할머니는 불법 장사를 하신 게 아니라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가 우리 쪽을 돌아보셨어요. 창문 틈으로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셨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건지. 소라도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우순아,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구나.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셨어요. 우리를 보시더니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희를 보시더니 의외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만도 하죠. 여자가 혼자 가게 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러우셨을까. 그날 오후 할머니가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집은 한국 끝자락에 있었는데 정말 작고 낡은 집이었어요. 대문도 삐걱거리고 담벼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집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밥상 하나와 이불 한 채, 그리고 오래된 소형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TV도 없었고 에어컨은 당연히 없었죠. 좁고 허름하지만 차라도 한잔하세요. 할머니가 보리차를 끓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3년 전 남편을 폐암으로 잃으셨대요. 병원비로 집도 팔고 적금도 다 깨셨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남편분을 끝까지 지켜드렸다고. 우리 영감이 젊을 때 일본에서 고생했거든요. 일자리를 찾아 떠났는데 말도 안 통하고 차별도 심했대요. 그때 한 일본 할머니가 도와주셨다고 해요. 밥도 주시고 일자리도 소개해 주시고 그분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남편분이 항상 얘기하셨대요. 저 세상으로 가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꼭 도와줘라고 했어요.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 말을 남겼죠.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시다가 작년 겨울 항구에서 굶주린 외국인 노동자 가족을 보게 되셨대요. 추운 겨울날 아이와 함께 창고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영감 생각이 나서. 처음엔 라면이나 빵 정도만 사다 주셨는데 점점 사람이 늘어나면서 더 든든한 음식을 주고 싶으셨대요. 회가 비싸긴 하지만 영양가도 좋고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는 평생 모아둔 적금을 조금씩 깨서 매일 회를 사다 주고 계셨던 거예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굶는 걸 볼 수가 없으셨다고. 그 아이들 보면 우리 영감 어릴 때 생각이 나요. 말도 안 통하고 먹을 것도 없고. 할머니가 통장을 보여주셨는데 잔고가 8만 원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분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동시에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라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눈이 빨갛게 되어서 할머니 손을 꽉 잡더라고요. 할머니,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혼자서 감당하실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라와 함께 마을 어민회를 찾아갔어요. 회장님은 김대수라는 분으로 60대 후반의 온화한 성격이셨는데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어요. 평소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었죠. 준이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처음엔 의아해 하시던 회장님이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면서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셨어요. 마지막엔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이런 분이 우리 마을에 계셨다니.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준이야, 내가 알려줘서 고맙다. 회장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젊은 시절 부산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셨을 때 낯선 사람들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이번엔 우리가 도울 차례지. 다음 날 바로 어민의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놀라워하셨어요. 이런 천사 같은 분이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준이가 잘했어. 덕분에 소중한 걸 알게 됐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이 났어요. 어민회에서 정기적으로 식재료를 지원하기로 한 거죠. 내가 쌀 한 포씩 갖다 줄게. 우리 집에서는 김치랑 밑반찬을 만들어서 생선은 내가 맡을게. 매일은 어려워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능하지. 소문은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졌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식당을 하시는 분은 반찬을, 농사를 짓는 분은 채소를,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용돈을 모아서 라면을 사왔어요. 마을 아줌마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순이야,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 혼자 고생하는 할머니를 어떻게 그냥 놔둬? 맞아, 우리가 돌아가면서 도와드리자. 소라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구청 사회복지과와 연결해서 임시 무료급식소 설치를 추진했죠. 관할 사회복지사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 상황도 파악해서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어요. 이제 할머니 혼자 감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공동급식 날이 정해졌어요. 그날 아침 저도 직접 회를 포장해서 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어민들, 상인들, 주부들, 학생들,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도 소문을 듣고 온 분들까지 모두 음식을 들고 왔어요.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과 노숙인 분들은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는지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나서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 베트남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인데 이런 치절은 할머니 말고 처음이에요. 필리핀에서 온 어머니는 아이를 꽉 안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노숙인 할아버지 한 분은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살면서 이런 일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창고는 정말 특별한 공간이 됐어요. 한국 사람, 외국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한 가족처럼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5살짜리 베트남 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모, 고마워요. 할머니가 이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의심했던 그 할머니가 이 아이들에겐 천사셨던 거예요. 마을 회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 일은 우리 마을 전체가 함께 하겠습니다. 말순 할머니,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순이도 수고 많았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낯선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가 된 거죠.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저는 매일 아침 회를 준비하면서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의심보다는 믿음을, 외면보다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혼자 사는 여자로서 더욱 조심스럽긴 하지만 할머니를 보면서 배웠어요. 진짜 용기란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걸요. 할머니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창고는 정식 무료급식소로 바뀌었고 할머니는 그곳의 명예관리자가 되셨죠. 외국인 노동자들은 할머니를 한국 엄마라고 부르고 아이들은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라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창고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예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김말순 할머니의 이름은 우리 마을에서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